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다케다 판권 인수 관련해서 이제 내시나메트 관련해서 이걸 이 서방종으로 이제 개발해서 이제 허가받았다는 소식이 좀 나왔죠. 자, 오늘 이제 수급상으로 외인이 20만 주 넘게 일단 매도세를 하면서 양봉은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수급이 교란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오늘 이제 컷오프 비칭 데이였죠. 새벽에 마감된 이제 뉴욕 증시가 10회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올랐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이런 10회에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제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반영하면서 이 원달러율 자체는 보시게 되면 4원 30전 정도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원화의 어떤 강세 흐름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이제 선물 쪽을 매수했는데 오후장에도 선물을 계속 매수하면서 1조 넘게 일단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1000억대 이상을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들이 오늘 이제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모든 주체들이 양시장에서 대거 매수를 하면서 어제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의 어떤 모습을 또 했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개인들은 거래소 코스닥에서 거의 이제 1조 가까이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무려 38포인트가 올라가면서 2572선까지 올라가면서 1.5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섹터들이 좀 올라오면서 어제 빠졌던 부분을 그대로 이제 되돌리는 어떤 이 등락률 1.90이 나오면서 899선까지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쪽에서 상승 종목은 하락 종목 수보다 2배가 많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배 이상 상승 종목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요. 자, 삼성전자는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오르면서 이제 71,700원대까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이제 기관 외인들의 어떤 목표 주가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3% 올라가면서 어제는 오전장에 올라갔다가 거의 대부분 윗꼬리 연봉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양봉으로 소부장들 대부분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안 좋았다가 자, 오늘은 보면 에코프로도 일단은 장중에 올라갔던 것 대비해서는 이제 종가는 좀 윗꼬리가 나왔습니다만, 에코프로 BM도 한 3% 올라가고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되는 종목들도 상승 흐름의 모습을 좀 보였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등했다가 좀 며칠 조정을 받았던 로봇주들도 일단 반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되는 부분들도 빨간색 양봉의 흐름들을 보였죠.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약 쪽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대형주 관점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세죠. 셀트리온 제약이 1%. 그러니까 셀트리온 관련되는 어떤 종목들은 시장이 뭐 올라가도 떨어져도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베타의 흐름들을 계속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의료에 관련되는 부분에도 뭐 딥노이드라든지 JLK가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고, 의료기기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베타 지수가 일단 개수가 일단 낮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 방향성하고 반대로 간다는 거고, 시장이 좋을 때도 잘 안 가고 시장이 안 좋으면 더 안 가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않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 뭐 자동차 관련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강보 앞세고요. 그 다음 어제 이제 좀 조정을 받았던 자율주행 관련되는 부분들도 일단 반등세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흐름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뭐 섹터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초전도체주 관련되는 이제 테마가 오늘 또 뭐 서남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보시게 되면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부분들도 조금 뭐 움직이는, 테마도 같이 좀 움직이고 섹터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소비주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 뭐 큰 흐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뭐 아이패밀리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그 다음에 애경산업, 이런 어떤 화장품 관련되는 종목들은 여전히 뭐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자, 변압기 관련되는 이제 뭐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재룡전기 이런 것들도 이제 강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풍력 쪽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이게 이제 뭐 풍력 관련돼서 글로벌 메이커가
좀 이제 부진하다 보면서 이제 급락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뭐 CS 베어링이라든 CS 윈드 같은 종목들이 좀 그래도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거의 뭐 바닥권인데요. 내년도에 이 XR기기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에 상용 제품이 나오는데, 여전히 뭐 주가는 큰 반응을 뭐 안 보여주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죠. 여기도 이런 어떤 흐름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살펴보시면 이 네옴시티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그 다음 달에 삼성전자의 뭐 이재용 회장도 그 네옴시티 관련된 수주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한미글로벌이라든지 뭐 유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어제 오늘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뭐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조금씩 뭐 이렇게 가치주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뭐 한전기술이 조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기에 의료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한세실업이라든지 감성코퍼레이션 좀 올라오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주항공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뭐 최근에 좀 그 유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강세를 좀 보였다가 오늘은 뭐 이 흥구수규라든지 S올 관련되는 부분이 좀 이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테마 쪽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셀트리온은 참 뭐 이렇게 지리한 어떤 바닥권 박스권에서 좀처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답답하죠. 대형주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떨어질 때는 강하게 떨어지고 올라올 때는 조금만 올라오는 이 부분에서 이제 좀처럼 뭐 벗어나고 있지 못하죠. 그리고 기관들이 예측했듯이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 부분들을 해소할 것이다 했는데, 합병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8월 중순에 나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제 개법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간담회를 해도 주가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서정희 회장의 이야기대로 이제 회사가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 3% 올렸다가 이 부분을 이제 또 한 2% 쉽게 또 내렸다가 이제 어제 오늘은 이제 5일선 20일 이평선에 살짝 걸쳐 있는 모습으로 그냥 플랫형으로 옆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달 되면 본격적인 이제 합병 관련되는 이슈로 9월 25일부터 이제 합병 반대 관련되는 그 기간에 들어가는데, 주가가 사실은 이제 그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밑에 있다라고 하면 근데 별로 차이는 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가지고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들의 이 부분이 뭐 많이 나오기도 좀 쉽지 않고, 근데 확실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려를 안 하려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되거든요. 뭐 15만원대니까 뭐 16만원 윗단에 있으면 굳이 이제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을 뭐 주주들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아예 이제 막 떨어져 버리게 되면 주식 매수 청구권 기준가보다 낮다라고 하면 그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어떤 주가의 형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셀트리온의 합병 관련되는 이슈에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거의 지금 반영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뭐 보험도 팔죠. 그러니까 합병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도 수급상의 어떤 저평가 메리트를 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셀트리온이 이제 저평가 관점에서 합병이 되는데, 오히려 이제 장기 투자 관련되는 뭐 투신이라든지 보험 같은 경우는 팔아버리잖아요 지금. 그 다음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팔고, 그래서 국내 기관들이 이렇게 이제 팔고 있는 상태에서 뭐 외국인들도 파니까 합병이 이제 회사가 이야기한 대로 어떤 그런 어떤 장기적인 어떤 성장 관련되는 부분들을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기대감으로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보통 이제 합병 이제 결의를 하게 되면 주가가 보통 급등을 해서 합병의 효과를 보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셀트리온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병으로 셀트리온 제약은 빠져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안 가는 흐름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분봉산으로 보게 되면 크게 반영을 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커트로프를 위칭되다 보니까 이제 종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변동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가는 147,600원. 근데 이제 시간에서 다시 400원이 빠져서 147,200원에 일단은 마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급 관련되는 부분과 오늘 뭐 프로그램 쪽에서는 지금 이제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일단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계도 왔는데 이 잡히는 이제 부분에서 이제 종목별 이제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뭐 20만 주 넘게 파는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좀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뭐 아쉬운 흐름들이죠. 이렇게 20만 주 넘게 이렇게 파는 모습들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을 간단히 뭐 살펴보면 특별히 기사가 나왔다기보다 이 다케다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뭐 2020년도에 이제 그 다케다의 어떤 이제 전문의약품하고 일반의약품 관련되는 18개인가요? 거기를 판권을 이제 인수하고, 이때 상당히 뭐 핫한 어떤 흐름을 받았는데, 이때 이제 그 다케다로부터 인수했던 네시나메트정, 요거하고 요걸 이제 받아들였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던 이제 알로그립틴 매트 서방전, 요거는 이제 이게 성분은 같지만, 이제 제형을 이제 서방형 정제로 이제 개발해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효성 정제라는 말 그대로 이제 빨리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고, 서방형은 이제 천천히 이제 나타나니까 약효가 좀 오래 지속되는 거죠. 그럼 오래 지속되니까 복약을 뭐 하는 횟수가 작아지니까 환자 편의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뭐 아침 저녁으로 먹던 것들을 하루에 한 번만 이제 먹으면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있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죠. 왜냐면 주가가 합병 기준가 위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매수 청구권 가격이 15만 813원이거든요. 요 밑단에서 한 2~3%대에서 계속 이게 놀고 있으니까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이대로 간다라면 합병이 어떻게 뭐 이런 이야기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근데 합병이 성공을 해야 되죠. 합병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주가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니까 그 확실하게 올라가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떨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뭐 자사주 매입 같은 부분들도 공격적으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안 돼. 근데 일정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9월 25일부터 이제 10월 20일까지는 합병 반대 의사를 이제 밝히고 이 다음 달 이제 주총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총에서 이제 합병 안건이 통과되면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제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1조 원을 준비했다. 그 뭐 과거의 사례를 본다라면 이렇게 준비했던 그 청구권 행사 규모보다 넘게 된다면 뭐 2014년도에 삼성중공업 삼성엔진이 합병할 때도 뭐 1조 3,600억을 준비했는데 행사 금액이 이거보다 뭐 몇천억 더 나오니까 합병이 철회되었고 기타 이제 뭐 제넥신하고 툴젠 같은 경우는 합병할 때도 이때 이제 1,800억보다 훨씬 많은 어떤 이제 매청구권 금액이 나오면서 합병이 이제 무산되었다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그 1조 관련되는 부분이 뭐 충분히 그 자금도 해놨고 뭐 크게 염려가 없을 것이다. 서정진 회장은 자신감 있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으로 현금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좀 소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뭐 CP 관련되는 부분도 이제 평가 등급을 받아서 이 자금 조달 관련되는 이야기를 할 만큼 이 결과가 향후에 이제 주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결국 합병 이후에 지금 이제 해외에서도
투자자들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IR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주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서 해소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관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 이 3, 4병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4분기 이후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올해 주가의 특징들은 뭐냐면, 어떤 그 모멘텀이 나오면 이걸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가긴데 보다는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서 이 부분들을 다 이제 확인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제 주가는 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PBM 이슈도 그렇고 합병도 지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나오는 램시마 SC 관련된 허가도 기대감보다는 어떻게 되면 뭐 움직이겠다. 그 다음에 합병 이후에 내년에 이제 실적이 좀 떨어지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이제 잡혔을 때를 보면서 뭐 사겠다? 지금 뉘앙스는 뭐 그런 분위기인데요. 근데 이제 9월달, 10월달에 어떤 변화가 이제 시장에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국면에서 거래량이 들어와서 주가가 원체 지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뭐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와서 이 부분들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3분기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합병 관련되는 부분의 불확실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PBM 관련되는,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해소가 되고,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 허가 소식, 이런 것들이 이제 10월 달에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나온다라면 이 주가의 장기 바닥에서 언제든지 윗반으로 이제 방향을 틀 수 있는 가능성은, 포텐셜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15만 원대 어떤 회복들이 빠르게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흐름들이 나오는지 주 후반에도 계속 한번 살펴보시는 전략 필요하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